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유기 및 천연물 정성 분석을 담당하는 신동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동안에 주 교재는 파비아 등이 집필한 Introduction to Spectroscopy, 즉 우리말로 하면은 분광학적 분석 입문이 됩니다. 이 교재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강의 범위는 어떤 원소 분석이라든지 IR, NMR, UV, 메스 여러분들이 좀 더 이름들이 생소하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으로서 돌아보면은 1학년 때 이와 같은 일반 화학을 했고 그 다음에 유기1, 유기2를 거쳐가지고 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여기에 있는 스펙트로스코피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은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들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1학기 때에 이만큼, 그 다음에 6기2에서 이만큼,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 더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펙트로스코피, 그 다음에 신세시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서는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반응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은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화합물은 대개 만드는 화합물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런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그런 화합물들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냄새를 맡아도 정확하게 모르고 색을 봐도 모르고 어떻게 만져봐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원소 분석이라든지 어떤 분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와 같은 분자식하고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물론 이와 같은 원소 분석도 필요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질량 분석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스코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용기를 이해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핵자기 공명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C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H가 있는지 그 다음에 UV 비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블 본드를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샘플들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있는 물질 구조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유기 및 천연물 정성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뭐 전체적인 강의는 이와 같은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들은 지금 가장 많이 안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항암제를 찾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가 되나 이 구조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항암물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간단한 화합물을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스피린, 아니면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이레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이부프루펜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이와 같은 정성 분석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을 어떻게 합성할 것이냐. 그래서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살리실산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애시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아스피린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실험들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다른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아스피린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과정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H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H는 요리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여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이 알코올이죠. 알코올. 요것은 뭐가 되나요? 에스테르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아스피린을 만든다는 것은 알코올을 에스테리피케이션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에스테리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 하면은 요 O가 여기에 들어가고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아니면 에스테리피케이션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애시드하고 여기에 있는 애시드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촉매든지 연기촉매, 여기서는 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컨버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메탄올에다가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메설 에스테르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시드를 이와 같이 메설 에스테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애시드와 OH가 같은 화합물에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한 분자 내에 에스테리피케이션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촉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황산을 쓸 수도 있고,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를 쓸 수도 있고, 포스포릭 애시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떻게 에스테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느냐? 물론 결과로 봐서는 이와 같은 OH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하면 맨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가장 강한 것은 여기에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요 OH가 전자를 밀어주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을 때에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잘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물에서 H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번에는 OOH에서 여기에 있는 OH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뽑아오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OH2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파라톨루닉 설포닉 애시드 Ni온에서 그 다음에 H를 뽑아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화합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라톨루닉 설포닉 애시드는 원래는 H를 하나 줬다가 마지막에 H를 하나 받죠. 그럼 뭐가 되나? 요것을 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한 번 시키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이것은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을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산촉매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스피린을 합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살리실산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스포릭 애시드가 있으면은 맨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카르보닐 그룹의 프로토네이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의 전자를 밀어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차지가 여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포릭 애시드가 H를 하나 주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이게 되죠. 그럼 이것이 여기 있는 H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세틱 애시드가 떨어져 나오고, 포스포릭 애시드는 여기에서 H를 잡았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아스피린을 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한 아스피린을 합성할 때의 반응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어. 그럼 이거 만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남아있죠. 자, 살리실산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가 얼마를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때에 아스피린이 어느 만큼 얻어지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가 어느 만큼 얻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 약문적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리실산을 1.6g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얼마를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으로 본다면은 여기서는 요거 하나당 요거 한 개가 썼죠. 그때 요거는 총매로 사용을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요거 한 개 쓸 때 요걸 한 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은 1.6g이 여기에 몇 몰에 해당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은 몰수로 들어가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몰수를 다시 그램으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몇 그램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100% 간다고 했을 때에 이론적 수율로 얼마큼 얻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율이 얼마가 얻어지는 데 따라서 수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분자량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분자량은 여기에 C가 7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원자의 질량이 12.0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해주면 요거,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O가 3개.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요 살리실산의 분자량이 138, 그죠? 138.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의 분자량이 10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액체이기 때문에 덴시티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만들어진다면은, 이걸 이대로 사용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요만큼의 양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요만큼의 양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그램을 쓰느냐 아니면 몇 몰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몰수, 그램수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6g을 계산했을 때 요만큼의 몰수가 해당된다면은 요것도 요만큼의 몰수에 해당되는 것만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 다 얻어진다면은 이것이 0.0116 몰 정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램으로서 몇 그램이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론적인 수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론적인 수율은 정확하게 2.09g 정도가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g 얻어졌다. 그럼 뭐가 되나요? 2g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게 되면은 퍼센트 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 계획을 다 잡고 우리가 반응을 시작을 합니다. 반응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반응을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이나 유기학 실험에서 배웠던 TLC를 가지고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됐어. 그럼 우리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반응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워크업 과정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업 과정이 끝나면은 끝으로서 끝이 나면 되는데 이 워크업 과정에서 뭐가 되나 반응이 간 거, 반응이 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생성물 여러 가지가 섞여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원화학 과정을 위해서는 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인오게닉을 물에 녹이니까 빠져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오게닉은 대부분 남아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요 물질이라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뭐가 되나요? 순수한 화합물을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칼륨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든지 재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정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순수한 화합물을 얻었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아스피린을 합성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화합물의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죠. 화합물의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는데, 이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고 만져보고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냄새를 맡아서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색을 봐서 알 수가 있나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화합물의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 클래스에서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아스피린을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지금 이와 같은 이중결합들이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람다 맥스가 최대한 피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스피린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요 피크, 여기에 요 피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이 피크랑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잘못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UV 비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뭐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콘주게이티드, 이게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더블 본드가 있느냐 없느냐만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는 뭐가 되나? 요게 있으면 이중결합이 요게 맞구나. 왜냐하면 이중결합이 방향이 달라도 요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카르보닐 그룹, 아니면은 에스테르 그룹,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애시드 그룹, 아니면은 아로매틱 그룹,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CH3, CH, 이런 작용기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작용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즉 우리가 적외선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룹들이 있다면 뭐냐면 카르보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치가 3천 부근에서 아주 브로드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애시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C 이중결합은 1600 부근에서 요는 피크를 봐가지고 확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었지만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여기가 피크가 없다든지 하면 뭐가 되나?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잘못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살리실산을 해주게 되면은 IR 방향을 지금 바꿔서 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OH 피크라든지 카르보닐 피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합성한 화합물들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이게 이와 같은 상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CO 에스테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시드 은하이드라이드 부분이라든지, OH 페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피크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00 부분에 있어서는 핑거프린트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화합물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지,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지, 애시드 그룹이 있는지, 에스테르 그룹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수소가 있는지 탄소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프로톤 NMR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라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요 부분에서 로우 필드가 되고 하이어 필드에서 본다면은 여기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죠. TMS가 기준이 있고 여기에 피크가 나오고 여기에 피크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피크들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 부분에는 카르복실리 에시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OH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항상 요 10에서 요 11 사이, 아니면은 12까지도 옮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들은 복잡하게 거의 간단하게 붙어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요 수소, 요 수소, 요 수소들이 되게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는 요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더 멀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수소의 종류가 여기에 몇 가지가 있나요? 이런 종류의 수소의 종류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이것은 아스피린 구조가 맞구나. 수소의 수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아니면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 없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NMR 상에서 본다면은 살리실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피크들이 나오는데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는 요 피크 한 개만 나오겠죠. 수소의 종류가 똑같지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요 수소 나와야 되고 요 수소가 양이 줄어들었죠. 수소가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었다, 만들지 못했다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수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수소의 종류도 수소도 있지만은 여기에 탄소가 몇 개 있나요? 이거 6개, 그 다음 7개, 8개, 9개가 있게 되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는 뭐냐면은 탄소를 하나의 핵으로 했을 때 자기 자석으로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카본 설틴 NMR을 찍어보게 되면 탄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쪽에, 그죠? 11번에 해당되는 탄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9번 탄소 카르보닐, 그 다음에 12번 탄소는 여기에 한 170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탄소는 실제적으로는 요거하고 같은 형태지만 여기에 O가 전자를 끌어당겨 주니까 좀 더 다운 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4번과 6번, 5번, 3번, 1번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9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가 되나요? 아스피린에 9개의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다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합성한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뭘 하는가 먼저 그렇게 탄소수나 수소가 다 맞더라도 뭐가 돼야 되나요? 여기에서 분자량이 일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분자량을 가지고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8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M 플러스 1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M 마이너스 1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180에 요게 180, 요게 M도 나오게 되겠죠. M. 그럼 180이라든지 그 다음에 179라든지 그 다음에 181에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분자량이 맞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얻었는데 살리실산이 섞여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즉 LC 매스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화합물이 있는 데 있어서 리텐션 타임에 따라서 20분 조금 지난 다음에 피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요 피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피크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요만큼이 이와 같은 아스피린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불순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또 여기서 요까지를 잘라가지고 분리를 해내게 되면은 더 정확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작을 하고 순수한 화합물로
분리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뭐냐면 그런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뭘 하나요? 화합물이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정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UV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톤 NMR을 사용한다든지 카본 13 NMR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LC 매스라든지 다른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스피린을 얻었으면은 그것으로 아스피린을 얻었으면은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되나요? 다시 반응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필요하면 거기서 다음 반응으로 왜 구조를 다 확인했으니까 다음 반응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분리를 했어요.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하나씩 그죠? 다 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아는 것이 유기 및 천연물 정성 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소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기기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스펙트럼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는 스펙트럼을 간단한 기계적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펙트럼을 어떤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우리가 얻은 스펙트럼을 해석하면서 이와 같은 유기화합물 및 천연물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유기 및 천연물 정성 분석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이 다음으로 챕터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